안녕하세요, 재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는 이제 준공하고 입주해서 촬영을 갔었다고 하면, 이번 영상은 준공 이후 실제 건축주님께서 2년 동안 거주를 해보고 후기를 저희가 드리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으셨을 거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 거고요.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지어진 58평 노출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1층 35평, 2층 23평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노출 콘크리트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건축주님은 노출 콘크리트에 징크를 포인트를 줘서 훨씬 더 멋스러움이 더해진 주택이거든요. 우선 메인 영상 한번 보시고 실제 건축주님 후기가 담겨 있으니까 예비 건축주님들은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따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전원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조사하고 판단한 걸로 봤을 때는 1위가 한글주택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다는 업체들은 다 사이트를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서 지은 집을 가서 보기도 하고 외관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설악 쪽에 가면 계단위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거기까지도 와이프 괜찮으니까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을 너무 이쁘게 진다, 마음에 든다, 한글주택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글주택을 채택한 거고 선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글주택 집포터 지은입니다. 2018년 집이 완공이 되고 2020년 현재 거주하신 지 2년이 되는 지금 경기도 의왕 58평형 전원주택에 다시 방문을 해 보았는데요. 그 집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샘나는 집이었거든요. 샘나는 집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상은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전원생활 거주 2년차 건축주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들어보러 가볼까요? 아이들이랑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집을 너무 이쁘게 졌다. 집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둘째 아들이 이 집 아무한테도 팔지 말고 팔게 되면 자기가 2배 줄 테니까 잘하게 정말요? 이 집을 거주한 지는 2006년서부터 거주해서 지금 이제 집을 짓고 2년 살았으니까 2018년도 이제 집을 건축을 했으니까 약 한 12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해서 지금 2년 살았습니다. 대지는 원래 이제 살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 비용은 집을 짓는 건축비에 포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지를 빼놓고 집 짓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비용을 굉장히 꼼꼼히 이제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4억 정도를 집 짓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설계서부터 이제 집을 짓기를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욕심이 생겨서 이제 조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하나씩 계속 꾸미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 짓는데 예상했던 4억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더 오버가 됐던 것 같아요. 조경 말고 지금 이제 바깥에 보면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자잘구레한 거는 저기 웨버도 있고요. 웨버도 두 개 이제 대규모로 한 가족이 한 20명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대형 웨버도 좀 구매를 했고, 또 이제 창고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별도로 집 뒤쪽에다가 간이 이제 창고 할 수 있게끔 조그맣게 스틸로 돼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간단한 기구들 이런 거 넣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생활 하면서 이제 집 짓고 살다 보면
뭐 늘상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아마 오버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원래 이제 집을 줄 때 집을 어떻게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름대로 좀 확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냥 퇴근하면 바로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그냥 펜션이 돼서 저녁에 애들이랑 같이 늘상 평일에도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싶다라고 하면 밖에서 그냥 나와서 삼겹살 아이들이랑 구워 먹고 그런 것들이 늘상 그냥 펜션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채택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요. 제일 좋은 거는 좀 멋진 집에서 좀 멋있는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게 그래서 카페 같은 그런 집.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모르고 경관지역인 측면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집 이런 집에서 이제 사는 걸 동경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불편한 거 없고요. 전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우리 동네에서 끝에 쪽인데요. 주변에서 이제 산책하러 시청에서도 올라오고 자전거 타고 모으고 와서 보고는 다 놀래고 가요. 왜 그러냐면 집 저 바깥에서 동네 입구에서 보면 다 허름하거든요.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들인데 쭉쭉쭉쭉 하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가요. 그 샘나는 집이라고 저번에 네, 맞아요. 지인들이 지인이 와서 너무 집이 멋있어서 진짜 짜증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있어요. 지인 중에. 난방에 대한 거를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요. 이제 이원화 시킨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름으로 모든 물을 데우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심야 보일러가 있었어요. 큰 게. 그래서 물을 데우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심야 보일러로 다 해서 그러니까 샤워하거나 이런 물들은 다 이제 주방에서 쓰는 물들은 전기 심야 보일러로 하고 심야 전기로 하고 나머지 난방만 순수하게 이제 기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주변에 기름 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름 그 장난 아니고 감당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그 노출 콘크리트하고 이제 이 벽체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서 난방비가 다른 집들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요. 또 이제 한글주택에서 이렇게 예쁜 집을 짓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집이 예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좀 후질근해하고 뭐 막 이러면 덜 손이 갈 텐데 아무래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지런해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이 건축주님은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목조 콘크리트 고민을 많이 하셨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따져보시고 콘크리트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설계 때 선반영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공사를 했을 때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놓치는 게 없이 건축주님이랑 설계자랑 충분히 협의를 봐서 최종 도면이 확정되면은 그대로 시공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마당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축주님 잘 활용을 하셨는데 집이긴 하지만 이게 전원주택에 대한 또 메리트는 마당이 넓게 되면 이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주말마다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펜션처럼 뭐 고기도 구워 드시고 약주도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건축주님의 그게 최종 꿈이었다고 저는 상담했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조경에 대한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조경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일단 마음에 드는 토지를 먼저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토지에 맞게끔 원하는 집을 잘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공을 잘 하게 되면 준공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좀 보완점이 보일 거예요. 어떤 조경을 했을 때 우리 집과 대지에 이제 구색이 나오는지, 그 구상이 나오시니까 그거는 짓고 나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전원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출을 선택한 이유는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노출 콘크리트는 취향 차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좀 고급스러움이 콘크리트 물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택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 외에는 다른 주택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웃들이 이 집을 보고 되게 막 셈이 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은 거지만, 실제 주택이 4억이면 우리가 8억에 사겠다라고 하셨던 지인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이, 다들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신축했던 주택들도 되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랜드마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난방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만큼 그래서 단열이 중요한 거고, 시공사든 건축주님이든 단열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열, 방수를 최우선으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공법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